네, 프로의 시선에서 전략적인 측면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오프 심리가 반영되면서 오늘장 저점까지 낮추는 이런 힘이 상당히 시장 안의 피로도를 높였죠. 두 프로들은 어떤 전략으로 오늘장 마감을 대비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화된 하이어 폴 롱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FOMC가 사실 어느 정도의 기대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수준의 정도의 이야기만 나온다면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해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 이사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크게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미선물도 여전히 나스닥 중심으로 0.4% 하락입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투자 심리와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시장에서 이런 이슈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FOMC가 나왔는데 그동안 제가 FOMC 기대할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지가 상당히 맞아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정말 정책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시장이 휘둘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지가 않고 그리고 나 자꾸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매 회의마다 결정할 것, 적절한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자꾸 시장을 미궁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항상 그 전에 그 의장인 옐런 의장을 계속 예를 드는데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뚝심 있게 계속 신호를 주게 되면서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옐런을 따라오기를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파월은 이상하게 그런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당연한 얘기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시장을 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매 회의마다 결정할 것.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되면 시장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채금리만 하더라도 단기채, 장기채 양쪽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시장에서는 어느 쪽인지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매수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앞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9월 달에 끝이 나야 되는데 9월 달에 끝이 아니라 12월 달도 내년에도 계속 그쵸.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블랙홀에 시장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선반영. 요게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파월이 이야기한 건 예상 수준이었었잖아요. 네네. 계속 지표에 의존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이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는 큰 이유가 없었다라고 오히려 해석을 해주시고 금리가 장기화되기 때문입니다라는 답변을 사실 예상했거든요. 오히려 파월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 네네. 하락 원인을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도 금리가 어떻게 되든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요. 이게 9월 달에 네. 끝이 나야 되는데 네. 이게 자꾸 긴축 장기화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9월 달은 그쵸.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9월 달을 앞두고 있는데도 9월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달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월 또 11월 달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때가 돼봐야 되는 또 이런 네.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이 네. 연말까지 지속된다. 일단은 이렇게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죠. 게다가 10월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또 셧다운 위기까지. 송 과장님, 이제 그럼 시장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생각은 달라요. 사실. 그래요? 네. 해석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금리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10년물 중심으로요? 아니면 2년물? 2년물, 10년물 다 봐야 되는데 장단기 보자. 이 자체가 사실 모든 게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네. 그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 사실상 국채 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사실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2년물도 10년물도 사실상 거의 상단의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것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리스크 자산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금리에 대해서도 장기 금리가 더욱더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조금 더 당연히 길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라는 게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건 역시도 사실상 저는 금리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금리가 추가적으로 움직이게 될지 네. 뭐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사실 5% 이상에 있을 때는 이 투자 심리 자체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다? 이거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이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나와야지만 결국은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상반된 내용이 많아요. 해석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전도표가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금리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편도 많다. 이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가 적어도 우리가 용인을 할 수 있는 2년물 금리에서는 적어도 4%대. 그리고 10년물 금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4% 초반.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 줘야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12월에 올리느냐 여부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 부분은 녹아들었는데 금리를 앞으로 볼 때는 지표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거의 녹아 있죠, 사실. 11월, 12월에 한 한 번 차례 올린다. 인상은? 뭐 이거는 사실 점도표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6월 달에도 보게 되면은 최저금리 5.6이었는데 물론 거기서 파월 연준의장이 다시 한 번 더 이거 가게 된다 하더라도 끝난 거 아니야라는 뭐 이 뉘앙스로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에 대한 불확실성은 나오기는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 번 정도 올리는 것까지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개입이 된 거고 그것이 사실상 오늘 이 아시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매도 물량이 1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도 사실상 리스크 자산에 있어서 일단은 비중에 대한 축소 혹은 리스크 자산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되는 이런 부분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석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오프, 이 심리 안에서의 전략적인 측면도 봐야겠는데 정 이사님 간밤에 기술주 네. 중심으로 많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뭐 바이오 네네. 헬스케어, 2차전지, 에코프로는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주가 흔들리고 최근 기조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가치주들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16년 내 최고치다 보니까 이 리스크 오프 심리 속에 이런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치주 위주로는 계속 시장에 대안이 될 거다. 성장주는 계속 밀릴 거다. 이런 흐름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자면은 뭐 배당주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정 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인가 좀 3주 많이 전인가 올랐죠? 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하나생명 고배당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당주도 들어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성장주냐 배당주냐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게 된다면 예. 배당주가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고배당이라고 하더라도 10%거든요. 그런데 이 10%를 지금 이제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그쵸. 때 10% 먹은 것보다 더 많은 하락도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배당량 이후에는 그죠. 더더욱.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수익적인 기회비용 그리고 투자에 됐던 기회비용, 그 시간적인 기회비용 이걸 두 개 다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자면 일단 배당주도 조정을 하려고 하자 말씀해 주셨고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배당주를 할 바에는 지금 증권방송 나와서 이런 말씀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차라리 그 특판 예금 있잖아요. 이게 5% 6% 하거든요. 어차피 5% 6% 그리고 그쪽에도 고배당 하게 되면 수익 10%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여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5% 6%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들어갔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빨리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증상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아예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고금리에 특판 예금을 들어가거나 차라리 저는 그게 낫다라고 봅니다. 타이밍을 근데 놓쳤다네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배당주에 들어갔다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을 감안하게 보게 된다면은 이 고배당주도 매력적이긴 하지만은 특판 얘기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익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 얘기 말씀드렸는데 물론 시장이 계속 안 좋게 되면은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은 아직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배당주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기회비용을 충분히 활용을 하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엉뚱하게 그 고금리 특판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네네. 그런 연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차라리 저는 현금이 전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배당보다는. 그럼 지금 100% 네. 현금이 맞아요? 네. 오. 근데 그 얘기를 2주 전에 3주 전인가 배당주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 솔직히 그 방송에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쉽지는 않죠, 않아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예. 보니까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일단은 않아요. 지금 흐름은 그러하다라는 네네. 의견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신 발언 잘 들어봤어요. 지금 은행주가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가면 이제 배당락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 자체도 잃어버리고 배당 자체가 이제 자본 차익이 워낙 또 손실로 접어들게 되면 배당이 정말 무의미해지거든요. 이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은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특징주가 좀 답이 될 수 있을지 볼게요. 어제 자동차 쪽이 꽤 시장 대비 견고했거든요. 물론 오늘은 현대, 기아 포함해서 몇몇 부품주들이 시장 영향으로 꺾이긴 했습니다. 근데 현대차를 둘러싼 증권가의 시각이 좋더라고요. 임단협도 타결됐고 미국 파업의 반사수혜다, 수출 데이터 좋다, 다 좋다고 하고 지금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기회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사실 이제 임단협 타결 이후부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주가의 상승세가 약간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1에서 한 2% 정도 눌렸잖아요.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음봉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얼마만큼이나 현대차나 기아가 그럼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네.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호실적이 나올 것이 거의 뭐 확실시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전 고점 부근까지는 네.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뚫고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여기서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구간값으로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라든지 기아에 대한 움직임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7월달 이후에 이 가격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정말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추세적인 상승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기차에서 얼마만큼이나 MS를 이제 점유율을. 확대를 늘려갈 수 있을 것인지 예.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 기아가 이제 이 미국의 이 파업 관련돼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인담협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리스크가. 측면이 사실상 테슬라 대비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비용의 효율화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다른 업체들 대비 잘 해낼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를 추세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실적이랑 배당 교집합이 아무래도 대안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현대차도 그런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단기 반등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거 자체가 정말 이제 많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네네. 거는 사실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어려울 네. 테니 구간값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변수로 확인할 과제는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 안에서 게임주, 위메이드 그룹주가 날아갔습니다. 영향받았던 미스터블루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셨죠. 액토즈 소프트까지 같이 튀어 올랐는데요. 중국 진출 기대감 다시 한번 강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추세 상승 가능한가요, 정 이사님? 일단은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단기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오늘 같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굳건하게 위메이드 플레이가 방금 조금 전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항상 종목을 말씀드릴 때 종목, 업종, 시장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네. 최상단에 있는 시장 그리고 그 밑에는 업종 이런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이 상단에 있는 이 영향을 무시를 하고 어쨌든 종목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추가 반등이 질문하신 대로 지속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업황까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그 독점 라이선스 계약 이거는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호재보다는 악재 성격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악재 해소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지속성이 조금 짧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좀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영향을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반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이 반등은 단계 끝이 날 것이고 네. 추후에 혹시라도 이 모바일 게임 업황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오늘의 이 이슈가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짧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방은 단단해진 게 맞는데 상방이 열리려면 결국은 섹터가 돌아서야 한다.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정 이사님께 드릴게요. 하이브입니다. 오늘 엔터가 줄줄이 다 밀렸는데 하이브는 지금 200일선을 위협받고 네. 있어요. BTS 재계약됐다는데 오늘 하락이 기회인 건가요? 이제는 주가 체력이 좀 약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변수라고 봐요. 이게 조금은 질문에 맞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그 엔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조정이 네. 되고 있고 이 아티스트의 공백기가 이제는 해소가 되면서 하반기에 또 아시겠지만 아티스트 많이 컴백을 하게 되고 공연도 네.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스가 싹 다 그래요. 싹 다 네. 지금 SM만 제하고 흐름이 다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위메드맥스와는 다르게 시장이 조금 진입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나아지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야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망의 스탠스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켜보자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관심주 들을게요. 송 과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안이 어떤 종목이에요? 지금은 스토리가 되고 약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 속에서 실적. 계속 지금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뭐 이런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요. 종목은 PNH테크 갖고 왔어요. 사실 PNH테크가 요 근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오늘 한 5%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승할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눌릴 때마다 분할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폰 15 관련돼서 우려와 그리고 기대감 이게 사실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어쨌거나 판매량에 대한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기대감 쪽으로 조금씩 누워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PNH테크에 대한 주가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려감에 대한 사실 주가의 반영은 이미 많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하방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5 관련돼서 7월달, 9월달에 이제 다시 이 양산에 대한 부분에 이 승인을 받게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이폰 15가 만약 잘 팔리게 되면은 PNH테크도 여기에 이제 소재를 더욱더 넣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게 IT의 OLED 그리고 전장의 OLED와 이 두 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재 업체로서는 너무나 좋은 이제 시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실적은 사실상
어느 정도 맛보기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가 본격적인 성장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이 구간 속에서 마이너스가 나고 하락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기는 너무나 좋은 이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다. 8월 말이 딱 저점이었거든요. 17,000원에서 21,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기회라면 앞으로 상단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상단을 보고 있는 건 1차적으로는 24,5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저는 네. 그 전 고점인 28,400원 그냥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워낙 변동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거래량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3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500원 1차적인 목표까지만 3만 원까지 상단 열어둡니다. 17,000원 손절 라인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정 이사님은요? 네. 저는 지금 오늘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손절가가 94,000원인데 지금 더 밀려가지고 손절가에 지금 접근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종목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오랫동안 밀렸어요. 그렇죠? 네, 밀렸다가 어제 이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각이 돼서 오늘 좀 하락이 제가 원고를 들 때가 한 2.5% 정도 약세였어가지고 그래도 조정이거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이 종목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일단 바닥 확인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신제품이 나왔고요. 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신제품 교체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예, 이 신제품이 또 기존 제품보다 또 ASP 그러니까 단가가 20%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이게 매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휴대용 골프 시뮬레이터 여기 2분기에 출시가 있는데 웨이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인데 이제는 국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미국 현지 일본에도 판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달부터 아마존닷컴에 판매가 개시가 됐다라고 이 리포트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이제 호주 쪽으로도 제품 판매를 개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저께 이제 6%가량 반등나고 거래량도 실려졌는데 오늘 흐름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요 종목도 오늘 시장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가가 94,000원이거든요. 94,000원이 지금 93,600원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 쪽에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네. 내일 쪽에 일단 손절가 위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일단은 매수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전략을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만 그럼 내일 저점까지 지켜보자. 네, 맞아요? 내일 쪽에 네. 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화면에 나와 손절가 94,000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손절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쪽에 그 개장에 손절가보다 가격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바꾸도록 할게요. 네, 내일 시가 부근에서 이 손절 라인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수의 기회로 좀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8월까지 굉장히 좀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쪽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프로들과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이사,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